14억 명의 인구로 밀어붙이는 중국. 그동안 중국은 많은 인구수를 앞세워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빠른 발전 뒤에 숨겨져 있는 전 세계에 끼친 민폐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비롯해 수많은 악행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죠.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친 사기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인 HMPV 감염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미국에선 치명률 53%에 달하는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람이 속출하는가 하면 중국에선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폭증하면서 의학계는 기존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력을 키우기 위해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자 전 세계 의학계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동안 중국은 코로나를 비롯해 환경오염, 치안 불안, 인권 문제 등 수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물론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며 중국인 이퀄 진상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수많은 사기극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전 세계를 완벽히 농락한 사상 초유의 대사기극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중국 터널버스 사기 사건입니다. 정식 등록 차량만 3억 대가 넘는 중국은 교통체증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2010년 베이징 하이테크 엑스포에서 중국인 발명가 숭유저우와 중국 탭 기술회사의 공동 개발로 터널버스 모델이 공개되자 전 세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차선 편도도로의 양끝에 레일을 깔고 이동하며 1층 하부는 일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뚫려있는 2층 버스 형태인 이 터널버스는 중국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결할 혁신적 해결책이라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기존의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도로 위 차량 정체와는 별개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획기적인 미래형 버스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된 지 6년이 지난 2016년 중국 허베이성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이 탄생했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획기적인 미래형 버스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50대 발명에 오르며 전 세계의 기대를 한껏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이었을까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해당 기술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막상 중국을 방문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시범 운행 장면으로 촬영된 장소는 진짜 터널버스가 아닌 모형에 불과했고 현실은 생산 공장은커녕 기술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건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기극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 이 모든 건 퇴직노인의 은퇴자금을 노린 다단계 금융사기극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자칭 발명가 숭유저우 역시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로 공중버스를 설계할 실력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투자금을 날린 나라에 프랑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있었지만 직접 정부에서 투자 유치까지 나서며 전 세계에 자랑하고 다닌 중국은 또 한 번 사기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위는 중국 루이싱 커피 회계 부정 사건입니다.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 중국에서도 스타벅스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등장한 중국의 커피 브랜드 루이싱 커피는 스타벅스보다 20% 저렴한 가격과 5잔을 마시면 5잔을 공짜로 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중국 시장에서 폭풍 성장했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 체인점은 무려 800여 개로 늘었고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체인점 수는 4,910개까지 늘어납니다. 정말 스타벅스를 잡을 것처럼 승승장구하던 루이싱 커피. 그런데 이런 성공 역시 중국스러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루이싱 커피의 매출이 50% 이상 부풀려졌다는 회계 부정이 드러난 순간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것인데요. 단 하루 만에 주가가 75% 폭락했고 약 6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으며 중국에선 100억 원의 벌금과 미국에선 2,007억 원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아직도 커피 체인점이 운영 중이라는 점입니다. 범죄에 있어서도 생존력 하나는 세계 최강이라는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건이었습니다. 1위는 중국발 씨앗 테러입니다. 2020년 코로나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던 전 세계에 중국발 정체불명의 씨앗이 배달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일본,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각지에 중국으로부터 정체불명의 씨앗이 배달됐습니다. 이 소포에는 보석이나 장난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안을 열어보면 알 수 없는 씨앗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전 세계 SNS에는 집으로 정체불명의 씨앗이 배달돼도 절대로 심으면 안 된다는 괴담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 쇼핑몰에서 구매한 옷 주머니에 씨앗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로 어수선하던 그때 혹시 생화학 테러나 외래종 식물로 생태계를 교란하려는 시도가 아닐지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이후 미국 문무부는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 씨앗들은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조사 결과 씨앗은 양배추, 라벤더 같은 일반적인 식물의 씨앗 14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었을까요? 사건의 진실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허위 주문으로 판매량을 조작하기 위해 값싼 씨앗을 세계 각국에 뿌린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도 부족해서 씨앗 테러라니 이 정도면 사기도 예술 아닐까요? 최근 몇 년간 중국발 문제들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환경 파괴, 정보 조작, 팬데믹 발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행보는 글로벌 안정과 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중국발 민폐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과 기술 탈취, 지식재산권 침해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대중경제 제재, 고율 관세 부과, 첨단 기술 수출 제한 등 강경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출 통제 및 동맹국 간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환경 파괴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도 계속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자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대기오염, 해양오염, 불법어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탄소 감축 목표 강제 이행, 불법어업 단속 강화, 글로벌 환경 규제 도입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늑장 대응은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조류 독감과 관련해서도 세계 각국은 WHO 개혁을 추진하며 중국을 경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언론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에서는 정보 조작과 여론 조작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공동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발 가짜뉴스 및 온라인 선전 활동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발 민폐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제, 환경, 보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끝없이 중국을 경계하는 법을 말이죠.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계심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 기업의 특이한 행보에 대해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며 해외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 처음은 해외명 경매 사이트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은 오랜 아픈 역사를 겪으며 그동안 수많은 한국의 역사 유물들을 빼앗겨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경매 사이트들을 통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거래가 지속되었고 누군가 나서서 막지 않는 이상 영원히 한국 땅에 돌아오지 못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 유물들에는 조선시대 도자기를 비롯한 한국전쟁 당시의 유물들이 많이 있었으며 낯선 국가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전히 한복, 김치, 영토 등 자신들의 것이라며 우겨대는 국가들 또한 즐비하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한국의 유물을 되찾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임을 선포했고 실제 한국의 유물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기업은 수년간 한국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세계에 알려왔던 곳으로 한국 전쟁 역사 왜곡을 시도한 중국인에게 맞선 적이 있으며 국가를 대신해 해외 참전국에 감사를 표하는 등 여러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로 올해 중국인이 중국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왔던 고마운 국가라는 항리원조를 주장하자 중국은 절대 참전국이 될 수 없다라는 강경한 답변과 함께 그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 참교육을 시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한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16개 병력 지원국 관저에 코리아라는 이름만으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보내며 예우를 잊지 않는 한국 국가를 대신해 나선 한국 기업 등 여러 해외 언론에 보도되며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들을 이어오며 한국 유물 되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 실제 전문가와 검증을 마친 유물을 들여올 예정이며 6.25 전쟁 당시에 우표 등 희소성이 높은 유물을 이미 한국에 들여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현재 생활고로 씻지 못하고 한 끼 식사조차 어려운 참전용사들에게 다방면의 지원을 하여 제2의 삶을 선사하였고, 그 범위는 어느새 머나먼 에티오피아까지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네티즌들이 기업을 넘어 한국이란 국가까지 극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수많은 한국인들도 인프레시의 행보에 동참하며 여러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프레시는 얼마 전 땡스 투 리멤버, 기억이란 주제의 후드티를 선보였습니다. 해당 후드티의 뒷면에는 대한민국을 지켜준 참전용사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을 새겼으며 옆면의 태극기 포인트로 한국의 빛 또한 알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 속 착용하기 쉽게 디자인되어 많은 이들에게 역사를 기억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 뜻깊은 건 해당 상품이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에게 후원되며 모든 후원금을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레시를 통해 한국전쟁의 역사가 더욱 알려지며 한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유물 되찾기 프로젝트까지 정말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저도 한국인으로서 함께 동참하였으며 인프레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후드티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